탐문 기법의 강의를 할 백기종입니다. 탐문 조사 전 철저한 예비 조사. 탐문은 잠복, 미행을 반복한 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조사는 피함입니다. 탐문은 목표 대상, 타겟을 중심으로 외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외곽에서 시작하여 대상자 가까이로 접근한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에서 300m 주변부터 탐문을 실시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멀리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탐문이 실효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보다 멀리서 전문을 통해서 듣는 부분부터 수집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탐문이 되겠습니다. 탐문 조사 후 비밀 유지를 위한 답례품 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탐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의심을 하면은 타겟에게 흘러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소한 선물 같은 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환심을 사두는 게 좋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장조사와 가짜 명함의 활용법. 탐문 활동 시 가공 히스토리 설정과 적절한 명함 준비, 자동 응답 서비스 신청 이런 부분인데요. 탐문 활동 시 가공 히스토리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리서치라든가 아니면 시장 조사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현장 조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친인척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 같은 위장 방법이죠. 그리고 입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 명함을 준비함으로 해서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상대의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관찰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소위 오감의 작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어색한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형태의 곁눈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죠.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순간을 놓치지 마라. 보통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의심을 받는 이기상황 대처. 탐문 기법은 영업의 프로세일즈맨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의심을 받는 이기상황 대처, 그러니까 가공의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가짜 명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그런 어떤 위장을 한다라는 측면이겠죠. 탐문 기법의 영업의 프로세일즈맨과 같다고 하는 부분은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떤 세일즈맨으로서의 역할로서 내가 하는 임무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탐정의 가장과 변장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정이 주위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직업을 가진 것처럼 꾸며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의 종류는 장기 가장, 단기 가장이 있죠. 가장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상의 스토리, 소위 말하면 커버 스토리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가장, 설정된 가장 직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가장.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직업을 내세워서 현장의 여러 가지 형태의 위험이라든가 감지라든가 이런 걸 탈피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계획, 가장 계획 작성에 필요한 목표 지역 및 임무에 대한 주요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장을 했을 때 필요한 현장의 상황, 목표 지역 이런 걸 사전적인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적응 능력을 키운 다음 그다음에 임무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타겟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함으로 해서 원활한 탐정의 일을 수행해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변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의복에 의한 변장이 있는데 여러 색상의 옷, 각종 모자, 넥타이, 그 다음에 구두미 신발 등을 이용한다고 하는 건데요. 의복의 하나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아웃도어가 겉은 빨갛고 속은 노란 그런 아웃도어 의류가 있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럴 때 미행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시야에 들어갔다고 판단됐을 때는 옷을 빨리 신속하게
눈치채지 않게 갈아입고 추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장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발의 변장. 자, 머리 스타일의 변경이나 가발, 수염, 눈썹 등의 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가발을 가지고 변형을 해버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또 간단한 예로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안경을 써버린다든가 했을 때는 상대방이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안경에 의한 변장이랑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상시 미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뭔가 그 사람이 눈치를 챘다라고 판단되면은 신속하게 모자, 그 다음에 안경, 그 다음에 이 가발, 아니면은 뭐 눈썹이라든가 심지어는 가짜 수염도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변장 실무, 자신의 외향 특징 파악, 자신의 외향적 특색 분석, 단기간에 애모 바꾸기, 그 다음에 평소와 반대로 바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요소를 만듦,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실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에 자신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걸음걸이, 얼굴 형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변장을 할 수 있는지, 또 가장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탐정들의 코디네이트라고 나오는데요. 미행 잠복 시 검은색 복장은 피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양한 생활을 하는데 검은색 복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상대방의 기억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특징적인 요소의 색깔을 피하고 또 특이한 그런 의복을 하게 되면은 결코 대상자로부터 눈치를 챈다라든가 감지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탐정의 촬영 장비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촬영 장비 선택 조건으로는 사용자가 촬영 장비의 조작법을 잘 알고 있을 것, 잘 고장나지 않으면 내구성이 있을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간편한 그런 촬영 기구가 있는데, 복잡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자연에 관찰하는 또 새를, 꽃을 촬영하는 이런 작품성에 필요한 그런 촬영 카메라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상황 증거 촬영 시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의 오토포커스 사용, 그 다음에 근거리 촬영 시 플래시를 수동으로 작동하여 컴팩트 카메라 사용, 그 다음에 비디오 촬영 시 핀 홀렌즈 사용, 이런 부분은 촬영 장비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다루는 방법을 사전에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방향과 앵글로 촬영, 흔들림 없이 포커스를 잘 맞추어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잘 잡고 팔꿈치를 가슴에 대고 안정적인 보폭을 유지하며 촬영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외부 설치 전광 게시판, 시계탑, 위치를 알 수 있는 건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파인더를 보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 최소 2장 이상 촬영. 자, 파인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물을 구별하고 미리서 들여다보는 그런 요소인데, 그 파인더를 보지 않고 촬영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신속한 촬영, 그 다음에 의심받지 않는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간 촬영 시 플래시나 소리 사용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야간 촬영 장비를 구비하는 그런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행 중에 촬영 기술에 있어서는 팔짱을 끼면서 촬영하는 경우 뒤쪽 손에 카메라를 놓는다. 그 다음에 파인더를 보지 않고 촬영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데, 보통 파인더를 보지 않고 촬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작품 사진 같은 경우에는 파인더 보지 않고 하면 굉장히 작품이 잘 나오지 않죠. 구도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인데, 탐정 기법에서는 파인더를 보지 않고 촬영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신속 촬영, 정확한 촬영, 이런 요소입니다. 손바닥 안에 카메라를 숨기듯이 잡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촬영도 되지만 흔들리지 않는 촬영 내지는 효율적인 촬영에 있어서 능수능란한 그런 촬영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 탐정의 필수품 중에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은 필수품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방이나 파우치를 들지 않는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명의는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다 라는 거죠. 자, 녹음기 사용법. 상대의 대화나 메모 대신 음성 녹음하는 경우 사용. 자, 상대의 대화나 메모 대신 음성 녹음하는 경우 사용하는 부분은 보통 요즘 우리가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하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인 어플을 장착을 해서 24시간 이상 녹취가 가능한 그런 휴대폰도 있고 녹음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소형 플래시 사용법, 맥라이트 플래시라고 해서 배터리 효율이 높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가볍고 단단하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 편하고 그 다음에 소지할 때 편하고 촬영 등 활용할 때 사용할 때 편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각 연결 부위는 방수용 고무 패킹 처리되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비가 새지 않는 또 스며들지 않는 그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죠. 위급 상황에서 호신 용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소위 말하면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결국은 위급한 상황일 때 나를 지켜주는 그런 어떤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호신 용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산 사용법. 소형 접이식 선택을 하는 방법인데, 소형 접이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긴 우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어렵죠. 하기 때문에 소지하기 간편한 그런 우산을 가지고 있다가 위급시 호신용구를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은 신속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자 사용법. 소위 리버서블 타입의 방수 처리된 모자 사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거냐면 소위 교신시 사용 가능이라고 나오는 형태죠. 리버서블 타입의 방수 처리된 모자 사용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자를 준비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다음, 안경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검은테 안경 사용이라고 나오는데요. 검은테 안경 사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촬영 기법에 노출되지 않은 그런 어떤 촬영 도구로서 장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망원경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복 시 눈에 띄지 않는 크기의 망원경 사용인데, 예를 들어서 추적을 하거나 잠복하는 사람이 멀리서 봐도 망원경으로 뭔가 살피고 있다라고 할 때는 노출이나 감지가 된다고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항상 망원경을 사용할 때는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망원경을 사용하는 게 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닐봉투 사용법. 간단한 물건 수납 및 변장 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비닐봉투를 가지고 다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안경을 집어넣고 다른 형태의 어떤 안경을 사용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작은 변장 기법의 도구를 사용했을 때 교체할 때 필요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현금과 면허증.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사용하라. 예를 들어서 현금카드는 계산을 할 때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현금은 바로 건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추적하라든가 그 다음에 상대방 감시에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 항시 휴대하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차량을 추적을 했을 때 교통경찰에게 걸렸다, 아니면 또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신속하게 그 다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증, 신분증을 소지하라는 거죠. 자, 문제풀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의 감시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도보 미행 시 기본거리 15m, 조사 대상자와 1대1 선으로 미행한다. 탐문은 목표 대상, 타겟을 중심으로 애각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떤 부분이 틀리고 맞는지 여러분 지금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프로 탐정에게 휴대폰은 필수품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가방이나 파우치를 들지 않는다. 네 번째,
현행 법률상 무조건 미행과 뺑소니 차량, 현수막에 의한 목격자 및 정황 증거 확보, 형사소송법 제212조, 213조에 근거하여 피의자 도주 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소재 파악은 적법하다.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설명을 드리죠. 현행 법률상 무조건 미행과 뺑소니 차량 현수막에 의한 목격자 및 정황 증거 확보, 형사소송법 212조, 213조에 근거하여 피의자 도주 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소재 파악은 적법하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현행 법상 무조건 미행은 불법이나 뺑소니 차량, 현수막에 의한 목격자 및 정황 증거 확보와 해당 법률에 의한 피의자 도주 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소재 파악은 적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잘못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중 탐정의 가장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장이란 탐정이 주위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직업을 가진 것처럼 꾸며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가장이란 가장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상의 스토리, 커버 스토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단기 가장은 설정된 가장 직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가장 계획은 예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수행한다. 자, 여러분들 가나다라 사지선다형 중 어떤 게 올바른 것일까요? 가장이란 탐정이 주위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직업을 가진 것처럼 꾸며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올바른 것이죠. 가장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상의 스토리를 준비하는 것은 단기 가장이다. 또한 예비 가장은 설정된 가장 직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가장 계획은 가장 계획 작성에 필요한 목표 지역 및 임무에 대한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자, 다음 중 변장 실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신의 외향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변장한다. 그 다음 장기간에 걸쳐 애모를 바꾼다. 평소와 반대로 애모를 바꾼다. 미행 잠복 시 검은색 복장은 피한다.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듣는 분들은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걸 아시겠죠? 장기간에 걸쳐 애모를 바꾼다라고 했는데 변장 시 단기간에 애모를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은 필수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변장을 할 때 장기간에 걸쳐서 변장을 하고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눈치채고 아주 부적절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탐문기법. 탐문조사 전 철저한 예비조사는 필수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탐문은 목표 대상을 중심으로 외곽에서부터 시작, 가공의 스토리를 활용한다. 또 탐문조사의 비밀 유지를 위한 답례품 준비한다. 위장조사와 가짜 명함을 활용한다. 상대의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관찰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순간을 놓치지 마라. 의심을 받는 위기상황 대처, 임기응변에 능통을 하고 사전적으로 훈련이나 매뉴얼에 의한 그런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탐문 기법은 영업의 프로 세일즈맨과 같다. 사실은 탐문 기법은 영업의 프로 세일즈맨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가리되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러니까 세일즈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팔아야 되죠. 그러면 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탐문 기법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 세일즈맨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탐정의 가장과 변장 기법. 가장, 탐정이 주위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직업을 가진 것처럼 꾸며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들었듯이 현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영업을 하는 사람의 어떤 유니폼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형태의 복장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또 가장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탐정의 가장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의 종류는 장기가장, 단기가장, 예비가장인데 이런 부분이 바로 여러 가지 가장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변장. 변장의 종류는 의복, 모발, 안경에 의한 변장. 여러 가지가 있죠.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미행을 하다가 그 사람의 어떤 시야에 조금이라도 감지가 됐다고 할 때는 다른 형태의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가발을 쓰거나 모자를 썼던 사람이 벗어버리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류가 속과 겉이 각각인 색깔의 옷을 단기간에 바꿔 입어버림으로 해서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소위 탐정들의 코디네이트, 미행, 잠복 시 검은색 복장은 피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검은색 복장이라고 하면 행사 복장이라고도 하고 또 장례식장에 갈 때 어떤 그 상복을 보통 검은색으로 입기 때문에 다양한 복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평상시에 검은 복장을 함으로 해서 그 타켓의 눈에 확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감지될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검은색 복장을 피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컬러의 복장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감지를 더디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촬영 기법, 촬영 장비 선택 조건.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촬영 장비 조작법을 숙지할 것. 그러니까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기계를 충분히 다룰 줄 아는 그런 능수능란한 엔지니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있을 것. 가지고 다니는데 고장이 나버리던가 했을 때 쉽게 업무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품 사진을 찍는 그런 작품 활동에 필요한 그런 촬영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즉흥적으로 상대방을 감지하고 찍을 수 있고 증거를 채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행 중인 촬영 시설. 팔짱을 끼면서 촬영하는 경우 뒤쪽 손에 카메라를 놓는다. 파인더를 보지 않고 촬영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손바닥 안에 카메라를 숨기듯이 잡는다. 이 부분은 별도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이 평상시에 훈련을 반복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현장 업무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프로 탐정의 필수품, 탐정으로서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하고 또 합리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죠. 내가 몸으로만 추적이나 아니면 가장 변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바로 보조 도구가 이런 프로 탐정의 필수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녹음기, 소형 플래시, 우산, 그리고 모자, 안경. 모자나 안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변장을 할 때 필요한 요소죠. 모자를 쓰고 있던 사람이 벗는다라든가 아니면 쓰지 않았는데 모자를 쓴다라든가 또 안경을 벗고 있던 사람이 안경을 다시 착용을 하는 이런 형태는 상대방이 쉽게 식별을 할 수 없는 요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망원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장이 아닌 먼 곳에서 상대방 타켓을 감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비닐봉투라고 하는 부분도 쉽게 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속에 지금까지 사용한 가장이나 변장에 필요한 부분을 넣었다가 다시 빼고 그 다음에 일종의 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닐봉투도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금과 면허증인데 상대방 타켓이 어떤 업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차를 마시고 나가는데 내가 현금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주는데 그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 타켓이 사라지거나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면허증 같은 경우에도 돌발 상황 시 면허증을 제시함으로 해서 나를 합법적으로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 미행을 하거나 추적을 했을 때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거나 교통경찰에게 노출되거나
적발이 됐을 때 면허증을 제시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나를 알려주고 다시 다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바로 시간 지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래서 프로 탐정의 필수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